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밴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가고 있으면 매도를 물어봅니다. 물어보. 근데 옛날 하는 이야기 있다. 가는 말에 내리지 말라고. 가는 말에 내리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해도 그냥 불안하겠죠. 야, 왜냐하면은 자기가 옛날에 어떤 종목이 많이 상승하고 나서 매도를 안 해서 다시 본전 완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 저한테. 잘 가고 있는 주식을. 그런데 보통 당일날 급등이 나오면은 당연히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 차트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예. 자,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해서 자사주 매입 이렇게 뉴스로 양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절대 자사주 매입으로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쭉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는. 예, 이해가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가다 여기 정도 매도하면 되겠죠. 삼양시분 같은 거 봅니다. 주봉, 자, 월봉 이렇다, 그죠?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역사적인 신고가 실적이 턴되는 종목에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강남 자리가,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니고, 강남 중에서도 청담동 위치다. 청담동 그 빌라 보통 80억, 100억짜리, 그 연예인들,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합니다. 여기. 역사적인 신고가 실적이 턴되는 종목에서 강남 자리가 최고 강남 자리다.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계속 가갑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5일선이 11선 대돈할 때까지 매도. 제가 대입장이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제가 공매도를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원래 주특기가 공매도다 보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하락해야만 수익이 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매도가 강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 SL 같은 거 봅니다. 지난 차트지만은 양봉 이렇게 가지고 됩니다. 음봉, 양봉 가져가고 이런 경우는 시가에서 한 5% 미는 매도 이런 봅니다. SL도 당일날 또 매수세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날은 가갑니다. 중간에 매도하지 마세요. 양봉이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올라올 때는 보통 체일 강도가 150%, 150%에서 한 200%입니다. 이러면은 보통 3시 10분 고점인 경우 많은데 이때 5%, 10%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날은 매도하지 않습니다. 첫날은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날 비리비리 하면 여기 매도하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이날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도 제일 강도가 건 180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양매수, 네 군데 다 매수. 근데 이날 매도 중간에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날 고점에서 뭐 이 정도 매도. 가는 말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이런 약간의 작정성이 있었겠죠. 자사주 매입인지도 모르겠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계속 가져갑니다. 그죠? 이런 날 장중에 5일선 깼을 때 매도. 이런 정도 아니면 요 뒷날 매도.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가져갑니다. 양봉 내면은. 그래서 아까 요 일본의 단타의 시인 또 마찬가지로 얘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앞에 보면에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르고 있는 주식을 샀어.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팔으라는 거죠. 내리라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매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에코 마케팅.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럴 때 이때는 수급이 확 들어왔을 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갈 때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쭉쭉쭉 이런 자리에 매도. 이런 종목 봅니다. 이런 종목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자리는 좀 버티봅니다. 주봉에서 신고가면 거의 신고가라 봐도 됩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이제 가져가도 약간의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갈 때 수급이 들어와서 매수가 확 붙을 때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럼 이날은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종가까지 가져갑니다. 그죠? 가져가고 매도는 그렇게 내일 판단해보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죠? 그 다음에 DCC 스틸. 자, 이런 종목도 역시 이렇게 급등할 때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DL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날은 목요일 날 같은 경우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시가에서 깨고 내려올 때 뭐 어제 종가를 깰 때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하라는 겁니다. 이날은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날 같은 경우 체일 강도가 보통 이럴 때는 보면 체일 강도 180, 1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군데 다 매수할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관 외국인 외국계 프로그램, 그래 이날은 가지고 가라는 거죠. 이 뒷날 매도로 대응합니다. 그 다음에 호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날은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매도도 고려를 해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양봉에서 계속 양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한원 시스템 가지고 있는 분 많다 그죠? 이것도 밴드에서 몇 번 물어봤던 종목이라. 그러면 이런 데 내가 물어보면은 가는 말에 내리고 싶은가요? 이렇게 내가 또 반문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날 가지고 갑니다. 그럼 뒷날도 이렇게 되면 가지고 가야 되는 게라. 이날도 매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체일 강도로 보면은 보통 보세요. 170% 그죠? 체일 170% 굉장히 양매수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런 때는 종가까지 가지고 갑니다. 다음 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5% 3% 매도하는 경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종목은 단일가에 한원 시스템이 사모펀드 같은 데 인수되어 있다가 워낙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막 자동차가 흐름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 쪽에 인수가 됐는데 이게 선침해가 있잖아요. 저도 이놈이 왜 가지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누수급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단일가에 이렇게 이따가 상한가 찍고 그럼 이때 이럴 때는 단일가 이런 종목이 대주라든지 대주가 됐다면은 제가 보통 상한가에 이렇게 이런 누수로 공매도를 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누수가 선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 내용 없이 갔으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선침해를 해왔고 누수를 터뜨리고 내일 되면 종가는 좀 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식 선물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한번 보고 저는 매도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노텍 이날도 급등할 때는 11%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할 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 이렇게 여기 수익 났다도 어느 날 매도하지 마라 이 말이 결론은 그냥 이거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럼 가 있으라는 거예요. 예? 가 있는 겁니다. 왜? 이날도 역시 체일 강도 네 군데 다 매수할 때만 보면 네 군데 다 매수하잖아요. 그리고 체일 강도가 180, 200 됐을 겁니다. 이런 날 가져갑니다. 중간에 팔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돼,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KCC 같은 경우도 이날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체일 강도도 역시 체일 강도 좀 낮네. 그래도 그냥 이런 경우는 이날 매도하지 않습니다. 뒷날 매도하라는 거예요. 뒷날 보고. 거무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죠? 거무타이어 그래서 주식은 뭐 이런 자리도 잡을 수 있지만 이런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강남, 신고가 임박. 그래서 이런 날 되면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경우. 자, 보유. 이게 이날도 저 밴드에 어떤 사람이 물어본 것 같아. 거모타이어 매도.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가는 말에 내리고 싶은 내리지 말라고. 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이제 8번 해보세요. 가는 말에 내리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이날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뒤에 보다가 이렇게 비리비리비리 그래가지고 하면 요 던집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내야 되는데 거꾸로 많이 하잖아요. 그 가는 걸 던집히고 물리면 홀딩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양봉이 노는 게 무조건 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날 뒷날 결정하라고 이렇게 이날은 가 있다가 이날은 체일 강도 뭐 180이 됐겠죠. 그리고 네 군데 다 살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리고 뒷날 이렇게 차라리 이때도 가 있어도 봐도 돼. 그럼 이날 던집이라는 거지.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게 걸리면은 크게 수익 나니까 여기서 단기간에 벌써 수익률이 뭐 30% 50% 되는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장의 그 유튜브에 매도법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지만은 최근에 하다 밴드에서 물어봐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주 갈만한 종목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볼 때 한 6개월, 1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종목이 있고 구별해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근데 요걸 들어가가지고 1개월, 2개월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들어갈 때는 좀 길게 18만원 손절 뭐 이런 생각하고 좀 길게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 옛날 것처럼 막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약간 위로 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다. 이런 종목은 갔다 내렸다 갔다 그럼 쭉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세요. 그래 첫사랑 순이 해운대에서 데이트한 추억이 많은데 저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럼 보내주세요. 다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 보내준다. 그러나 약간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 자, 건설업종도 중소형업종은 나쁜데 현대건설, 대림, 그 다음에 삼성물산, GS건설, 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은 제가 볼 땐 차트상 기술적으로 수급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뭔가 외국인들이 좀 뭐가 좋게 보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종목도 이 종목도 3,600원 깨면 던져야 됩니다. 엔터주도 올해 실적이 실제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하이브하고 뭐 하이브에 우리 그 회장님인가 의장님하고 또 요즘 핫한 또 싸우고 있지만은 실적이 나쁘지 않다. 보세요. 그 중에서 JIP 정도 딱 끼리끼리 역별될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볼까 엔터주. 엔터주로 워낙 많이 가 있으니까. SM 하이브는 먼저 턴 했는데 쌓아가지고 이랬다 그죠? 그리고 자 YG엔터도 지지가 된 경우고 JRP도 그렇죠. 그러면 끼리끼리 이렇게 만약에 이럴 때 서로 역별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보죠. 요 앞에 역별될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지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엔터주를 시장의 참여자들이 좋게 볼 때만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그 중에서 JRP 정도가 나쁘지 않다. 반도체인데 SFA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25,000원 깨면 손절이라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반도체 실적하고 막 좀 기술적으로 그렇다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SK 오선 플랜트 풍력할 때 뭐 어떻게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를 안 깨면은 이렇게 턴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자, 비행기 금융주주 저번 주 제가 일요일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워낙 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놈이 이렇게 밀리면 자기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이런 자리에 사라는 거죠. 분석이 끝난 상태 같으면 밑에서 하면 되는. 자꾸 가면은 살까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이 마음이 혹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석이 끝났다. 이 친구들이 분석이 끝나갖고 많이 사놨잖아요. 그럼 밀리면 얘들이 책임진다 해도 제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또 가면 어떻게 하면 제가 첫사랑 순위를 보내주듯이 여기서 보내주면 됩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셀토리온, 이 종목도 그동안에 이렇게 뭐 합병하고 막 서투르겠다. 그죠? 최근에 수급 뭐 공부해 봅니다. 여기서 모든 선이 다 모였을 때, 위아래 순간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잘 보세요. 자, 2차전지는 지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보니까 막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막 셀 업체들이 배터리 몇 개 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얘들이 안 사주니까 그럼 내가 공장 짓는데 지금 적자 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뭐 GM사 이런 데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 돈을 막 위약금 아니고 막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가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위치적으로 이런 종목 들어가서 빠르게 뭐 한 달, 두 달 약간 올라오면은 수익도 괜찮지만은 좀 길게 보고 들어갑니다. 36,000원 안 깨면은 보유. 그리고 좀 길게 현재 위치적으로 강남 자리. 자, 솔로엠 종목은 저번 주 일요일 날 이 앞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분석이 끝났다. 그러면 손절은 여기만 딱 잡다. 이제 잡으라는 거지. 예? 그리고 이런 자리에 예. 아니면 이런 자리에 또 가면 어떻게 보내주라는 거예요. 가는 거 우짜면 보내주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눌러줄 때는 매수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샀어. 이렇게 빠지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마음이 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데 사서 수익 나면은 편안하게 가지고 갑니다. 항상 매수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행주는 모르겠는데 약간 무거운 주식들은 가다 내렸다 왜 어떤 날 반도체가 강하면은 반도체 쪽 갔다가 또 뭐 이런 게 빠졌다가 화장품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눌러줬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러면서 추세는 위 아래 결정이 간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렇게 아직도 페트롤은 두 번 찌르고 내려왔는데 그럼 이것도 가면 보내줍니다. 그리고 요즘 또 여기서 샀어. 근데 이렇게 한번 10% 8% 들어준다. 그럼 매도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분봉 한번 볼까? 아침에 뭐 특별히 없는데 이렇게 확 들어준다. 그럼 이런 자리 10% 8% 매도 해줘도 됩니다. 신고가가 역사적인 신고가는 좀 다른데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날 급등할 때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매도해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한 번 정도 계속 위로 가지 않겠나. 자, 롯데 7성 실제가 뭐 조금 턴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 들어가서 빠르게 결과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또 3개월, 6개월 손절은 여기 깨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자, 자동차 부품주는 실적이 엄청 좋은데 너무 저평가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하신뿐이 아니고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조 3천억, 2조 2,500억이잖아요. 그죠? 시총이 7,500억. 너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럼 올해도 작년보다 좋습니다. 이 회사가. 자, 올해 실적 추성치는 안 나왔는데 하신 말고 하신 볼까? 하신. 자, 하신 보세요. 매출도 1조 8천에서 1조 9천억, 800억에 1,000억이야. 추정치가 작년보다 좋다. 그럼 성우 하이텍도 좋아요. 엄청 좋은데 안 가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반도체가 잘 가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는 숫자가 딱 찍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두 종목 정도는 손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떨어주지 않겠나. 그럼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보면 안 돼. 이런 종목은. 그죠? 이런 종목 장기적으로 안 봅니다. 금호타이어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아예 장기적으로 지 실적에서 따라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성우 하이텍 하시는 어떤 날 샀는데 이렇게 쭉 한번 들어준다. 장기 투자 아닌 경우는 그냥 매도해도 됩니다. 자, 메디톡스라는 종목인데 보톡스 하는데 너무 많이 내렸어. 그래서 여기를 안 깨면 성공하면 이런 경우는 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대입장 밴드에 질문하면은 제가 시간 나면 다 답변합니다. 살아남았어. 강남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